니드니츠님의 니드모어 스웨터 FO 기록으로 뜨개로그를 시작합니다. 저는 솜솜뜨개의 베이글 콘사를 사용했는데요. 슈퍼파인 메리노 울 100%로 극강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실입니다. 얼마 전에 솜솜뜨개에서 베이글 콘사 단종으로 할인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할 수도 구매할 수도 없는 실이라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사용감이 정말 좋은 실이었어요. 니드모어 스웨터는 과정 영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이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편하게 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니드모어 스웨터는 목 고무단부터 뜨고 시작하는 저는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어요. 두 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도 처음 해봐서 초반부터 좀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코 고무뜨기로 목단을 이렇게 떠보니까 정말 예쁜 거 있죠? 몸판은 목단에서 코를 주어서 원통으로 뜨게 되어 있어서 안 뜨기 스트레스 없이 뜰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이 새글런 늘림은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여정이었는데요. 다 떠놓고 보니까 정말 보람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이 새글런 기법을 외우지는 못해서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컨닝을 하면서 떴어요. 필요한 부분만 딱 적어놓고 도안 같이 보면서 뜨니까 처음에 몇 단은 적응하느라 어렵지만 나중 되면 정말 수월하게 뜰 수 있더라고요. 몸통 고무단도 두 코 고무뜨기로 작업했는데요. 중간에 돗바늘 마무리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고무단 중간까지 풀고 다시 떴어요. 머리로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손이 제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바본가 싶었어요. 사실 목고무단 마무리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수습이 안 돼서 버리고 다시 뜬 거거든요. 아무튼 떠놓고 보니 너무 예뻐서 저는 두 코 고무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5월 말에 좀 서늘한 시기가 있었어요. 덕분에 가을에나 입으려나 싶었던 니드모어를 입고 나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귀찮아서 온통 검은색인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데 트윙클 블루색의 이 니드모어 스웨터가 포인트가 딱 돼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새글런 라인과 가짜 솔기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니드모어 한 번 이상 뜨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너무 알겠어요. 목고무단도 쫀쫀하게 잘 나왔어요. 소매에도 이렇게 가짜 솔기가 들어가요. 소매는 도안의 14번 줄임 대신 12번만 줄이면서 18단을 생략하고 고무단으로 넘어갔는데도 길이가 적당하게 나왔어요.
스몰 사이즈 도안을 보고 뜨기는 했는데 실제로 나온 사이즈는 총장은 라지, 가슴 단면은 미디움, 소매 길이는 엑스라지에 가깝게 나왔답니다. 사이즈는 짬뽕이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직 안 떠보신 분들은 언젠간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실수했을 때 프루시오 안 하고 그냥 가위로 잘라서 버린 부분이 좀 있어서 실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실 사용 전과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띄웁니다. 이제 두 번째 뜨개 기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새로 뜨게 될 옷에 사용할 실을 먼저 소개할게요. 소프트 메리노울 100% 밀크 화이트 색깔의 실이고요. 900g 약 3,960m가 감겨있는 대용량 실입니다. 메리노울이 얇아서 모헤어를 합사해 줄 거예요. 작년에 에쉬에서 주문한 실인데 키드 모헤어 64%와 실크가 무려 36% 혼방되어 있는 아주 부드러운 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뜰 옷은 미르니츠님의 봉봉 가디건 긴팔 버전입니다. 바늘 비우기로 만들어낸 무늬가 아주 사랑스러운 카디건이에요. 원작에서는 3.5mm 바늘이 사용되었는데 저는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 4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원작은 레이스 패턴으로 21코 31단인데 저는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22.5코 28단이 나왔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게이지가 맞지 않네요. 저는 이 두 실의 지금 이대로의 조합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바늘은 튤립의 니나 스위블 줄바늘을 사용했어요. 줄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별론데 바늘 끝이 뾰족한 편이라 나무 바늘 중에서도 무늬 뜨기에 적합한 바늘인 것 같아요. 줄이 정말 치아오구 반부 줄바늘 못지않게 말을 안 듣습니다. 초반이라 그런지 바늘 비우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어깨 늘림은 순식간에 해치운 느낌이에요. 도안을 보실 때에는 서술형 도안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차트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술 도안에는 있지만 차트 도안에는 없는 코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차트 도안에는 앞뒤로 2코씩 총 4코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4코의 존재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완전 입력을 시켜놓지 않으면 차트 도안 보면서 뜰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바늘 비우기 무늬 넣을 때 앞면에서 어떻게 떠야 하는지 바로 이해하셨나요? 저는 겉면에서 바늘 비우기를 하고 나서 앞면을 뜨려고 보니까 코가 꼭 2개를 같이 떠야 할 것처럼 붙어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마터면 그냥 같이 떠버릴 뻔했어요. 혹시 바늘 비우기를 이 도안을 통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한 코씩 안 뜨기로 뜨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른쪽 어깨에서 앞판의 코를 주워줄 건데요. 도안에서 가터뜨기 라인을 따라 코를 주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가터뜨기에서 어떻게 코를 줍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C자 코 모양을 따라가면서 코를 주었어요. 돌고 돌아 결국 또 replay 괜찮다 믿으면 또다시 relay 내 맘속 깊은 곳 어딘가 계속 너를 내게 돌려보내 습관처럼 뱉던 말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난 하나도 이렇게 줍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깔끔하게만 주었으면 된 거 아닐까요? 준비단 한 단을 뜬 모습입니다. 가터뜨기 라인을 따라 코를 주어야 가장자리에 겉뜨기 한 줄이 깔끔하게 생긴대요. 괜찮다 믿으면 또다시 relay 내 맘속 깊은 곳 어디가 계속 나를 내게 돌려 근데 도안에 있는 사진이랑 다르게 나온 거 보니까 저처럼 코를 주우면 안 되나 봅니다. 계속돼 replay 네가 떠나 그날부터 난 이 시간 안에서 홀로 replay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문득 네 소식이 들리면 발걸음만 지금 몸판을 뒷판과 앞판을 이어서 뜨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차트 도안에는 4코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홀 아래 무늬 차트라고 쓰인 차트 도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 4코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요. 도안이 불친절한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라도 혼자서도 잘 떠나갈 수 있는 도안이에요. 그런데 엄청 친절한 도안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간단한 부분 튜토리얼 영상 링크나 QR코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첫 2코와 마지막 2코가 생략되어 있는 차트 도안에 한해서는 한 번쯤 해당 페이지에 주의사항 문구가 적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암홀 아래 무늬 차트 도안에 무늬가 반복되는 구간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반복 구간이 몇 번 반복되는 건지 표시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 정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쉬우면 네가 도안을 한번 만들어 보든가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쭈글쭈글하게 구석에 구겨져 있겠습니다. 헷갈림 방지를 위해 이렇게 매 무늬마다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일단 끝까지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어깨 코 주운 부분이 원래 이렇게 좁은 게 맞을까요? 무늬는 아주 사랑스럽고 순조롭게 잘 떠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는 저만의 착각이었고요. 제가 바늘 비우기를 한번 빼먹고 떠서 나름 부분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코가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무늬 한 세트를 아예 다시 뜨기로 했어요. 푸르시오 할 부분까지 안뜨기해서 바늘을 다 찔러 넣었어요. 어느 코에 찔러 넣어야 하는지는 유튜브에서 안뜨기 단 수정으로 검색해서 방법을 찾았답니다. 이만큼만 풀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이만큼이나 풀어야 하다니. 아직 한 단이 덜 풀려서 실들이 이렇게 빼꼼하게 나와 있는데 나름 귀엽네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 영상에서 완성작을 짠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진도가 생각보다 더디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간 다음 뜨개로그가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오늘은 아쉽지만 이 상태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완성된 봉봉 가디건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뜨개 타임 보내세요.